네, 반갑습니다. 안대리입니다. 오늘은 싱크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싱크홀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강동구에서는 사람이 지난주에 있었던 광명 신안산선 공사에서는 아직 50대 공사하시는 분께서 실종된 다음에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뉴스에 나왔는데 2,500명 정도의 주민이 현재 무슨 학교나 공공기관으로 대피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한국에서는 바보같이 인프라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게 아니고 단지 부동산이나 이런 걸 부양을 하기 위해서 무지성으로 인프라를 확충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대가는 이제 모든 시민들이 다 싱크홀을 맞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오늘도 부산에서도 싱크홀이 5m 대형 싱크홀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애옥에 있죠. 공덕 쪽. 거기서도 작지만 싱크홀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서울시 수도권 지하철인데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는 곳들을 보면은 조금 공통점이 있죠. 예, 지하철이 환승 노선이 많이 겹치는 곳이나 아니면은 강남이나 잠실과 같이 이제 아마 좀 지대가 낮고 지하철이 많이 다니는 곳은 거의 잠재적인 싱크홀 위험 지역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근데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게 공포인 거죠. 이게 뭐 지금 서울시에서는 집값 때문에 이거를 계속 공개를 한다 안 한다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도 50개 위험 지역을 보니까 강남은 쏙 뺐더라고요. 제가 볼 때 강남이 가장 근데 이제 본인들의 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되게 좀 정부를 숨기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국인들의 그 근시안적인 생각을 보면 한국의 전체 국부가 대략 한 2경 7천조 원 정도 뭐 된다고 나오죠. 예. 근데 이 중에서 부동산이 75%, 78%거든요. 거의 이 중에서 또 80%가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이 될 겁니다. 그럼 특히 서울이 되게 많을 텐데 서울 전역이 지금 싱크홀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와 부동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잘 버텨줄 때 그 가치가 있는 거지. 집 밖으로 나갔는데 노인이 운전하는 차에 죽을 수 있는 엄청나게 높은 가능성과 그리고 싱크홀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계속 다닐 수가 없다면 그 국가의 자산 가치나 그 도시의 인프라 및 자산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예, 되게 의미가 없는 수준이 될 겁니다. 일본의 부동산 중에서도 일본의 어떤 주택 같은 게 계속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저는 지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라는 게 계속 낡아가고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비를 계속 지불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는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새로운 인프라를 짓는 게 아니고 기존 인프라를 계속 유지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한국은 지금도 계속 인프라를 늘리고 있고 그 인프라를 늘릴 가장 이제 뭔가 오래 가고 튼튼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되게 대충 쉽게 싸게 만들려 15년 2월 25일에 DC에 올라왔던 글이었는데 추웠던 날씨에 수도관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정비 부족에다 노후화된 인프라에 더 타격이 오고 올해 유독 눈이 많이 온 게 얼었다가 녹아서 지하수 양도 많은 편일 텐데 이번 주부터는 날씨가 풀려서 지하수 내려가는 양과 속도가 그 전보다 아마 더 크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땅이 쓸려가서 싱크홀도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한다면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스택 쌓인 게 땅이 녹으면서 몇 주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상수관이 곳곳에서 파열되는 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싱크홀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도로 밑에 묻힌 상수관이 파열돼서 그 많은 물이 땅을 밀어내면 결국 그게 싱크홀 트리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거 아마 하신 분은 이쪽 업에서 일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전문 지식을 갖게 되는 거는 아마 이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고 보는데 저도 이제 이게 좀 헛소리인지 아닌지 GPT에 여러 번 물어봤는데 여러 가지 지금 LLM 전부 다 좀 전반적으로는 합리적인 말이라고 하고 실제 이게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뭐 3월 4월부터 서울 곳곳에 지금 완전 싱크홀이 계속 발생하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인프라에 대한 유지 보수를 대폭 강화를 해야겠죠. 대폭 강화하는 방법은 정말 돈을 많이 써서 좋은 인력들 특정한 임금을 지급을 하고 그것들을 계속 유지 보수하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 뿌리부터 썩었다는 게 이제 지금부터 이러한 문제를 계속 발생할 텐데, 이러한 문제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는 게 저는 굉장히 무능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것도 올라온 글이죠. 그렇듯하게 스펙이나 쌓은 전문가니 지랄이니 하는 인간들이라는 주로 전직 관료들과 그에 기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중간에 이런저런 절차를 너무 많이 만들어놔서 일하는 사람들 손으로 돈이 들어오기 전 중간에서 이건 소비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슨 절차를 존나게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소위 전문가랍시고 빨대 꽂는 애들이 존나게 많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일하는 사람한테도 돈도 안 주고 임금체물 규모도 세계 1위인데 물가가 높다는 사실임. 인건비도 제대로 안 챙겨주는데 물가가 높음. 그럼 그 받아먹은 돈은 대체 어디로 누구한테 가는 돈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정확한 말입니다. 실제로 원청에서는 돈을 적게 주지는 않아. 뭐 한전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임금 그거를 주거든요. 어느 정도 인건비 시장에 주는데, 근데 문제는 중간에 그걸 빨아먹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막 2차, 3차로 있고요. 다 이제 거기서 은퇴한 사람들이 뭐 인력을 모아서 데려가거나 뭐 이제 이딴 식으로 되게 비효율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원청에서 한 500 주면은 실제 근로자한테 가는 돈은 250, 200 수준 막 이렇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력과 경험 많은 인력이 일을 하지 않고요. 보통은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사람들 뽑아다가 인턴이랍시고 뽑아다가 이제 부려먹다가 보면은 사람이 죽고 또 그 사람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유지 보수를 못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보수도 안 되고요. 돈은 돈대로 나가는데 중간에 빨대 꽂은 애들한테 다 가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바꿔야 된다고 5년, 10년 전부터 계속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안 바뀌죠. 자기들의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바꿔야지 인프라를 유지 보수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저는 한국의 인프라가 결국엔 붕괴될 거라고 보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인프라가 유지가 될까요? 예, 저는 거의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결이 같은 얘기죠. 예, 인프라 보수 노동자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다. 결국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된 것임. 본청, 하청 사장들이 돈 다 떼먹고 실질 단가가 낮으면 노동자들도 책임감을 갖고 시공할 수 없고 노동자 수가 적으면 인프라가 조급하게 그리고 대충 시공되어 새로 짓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무리 관급공사라도 한국인들이 힘들고 돈 적은 일은 안 하니 하도급 업체도 실제 재하도급 시공은 불법이지만 다른 하도급 업자에게 넘기게 되며 그렇게 되면 인프라 시공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프라를 시공하게 된 한국인들은 명의만 빌려주고 일은 외국인 노동자가 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 현장에서는 공단 직원이 와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왜 일을 하고 있냐고 딴지를 걸지도 않는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못하게 막아버리면 그 일을 하려는 사람이 아예 없구나. 한국인들은 본인의 예산에 비해 단가를 높게 불러 공단 직원인 본인들만 곤란하기 때문이다. 공단 직원들은 당연히 본인들 월급 많이 받고 싶어하지 예산을 인프라에 많이 투자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프라를 시공하게 되는 거다. 인프라 건설에 들어가는 자재들도 비용 대비 효율만 계산하여 중국산 부품이나 완제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보잉과 에어버스 항공기 속 중국산 가짜 티타늄에 의한 인명사고처럼 중대한 인명사고가 여러 군데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를 철근이 아닌 대나무로 짓는 꼴과 같기 때문이니 서울시의 경우 싱크홀 지도를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미공개해버리는 행정까지 일삼는데 그러면 시민들은 문제점을 알기 힘들어 특정 지역에서는 실제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도 힘드니 대형 사고가 연달아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타고 다니는 지하철이 서울 중심가에 있거든요. 예, 굉장히 중심가에 있고 거기에 뭐 금융사도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출구 하나가 멈췄어요. 고장났어요. 그래 고장났는데 그거를 공사를 3개월을 끌더라고요. 아마 중국에서 가져온 부품이 재고가 없어서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중국에서도 물건을 가져오는 건 문제가 아닌데 거기서도 굉장히 단가를 맞춰서 저렴한 걸 가져오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저렴한 것들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죠. 예,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품은 당연히 비싸요. 근데 그거를 내기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산 저가 부품을 찾게 되는 거고요. 중국도 다 단가를 후려치는 거는 이유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품질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또 실제로 이런 뭐 공사 현장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공사 가이드 안전 매뉴얼 같은 거 보시면은 한국어로 돼 있는 거는 되게 일부입니다. 거의 9개 언어, 10개 언어로 돼 있어요. 이거 거의 10년 전부터 그랬고요. 뭐 캄보디아, 뭐 베트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뭐 그런 국가들의 언어로 된 책들이 되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국가에서 한국에 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런 뭘 만들고 짓고 유지하는 거의 경우에는 말할 때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이거를 잘 알까요, 과연? 예, 전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 그냥 오늘 대충 일당 떼우고 돈 받고 나가면 되는 거지. 내가 여기서 뭐 살 것도 아니고. 예, 본인의 입장에서는 뭐 크게 내가 할 것도 없는 거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열심히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되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생각하기 때문에 인프라의 품질은 신경 쓰지 않아. 거의 3순위, 4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면 이렇게 만든 인프라가 잘 될 리가 없죠. 근데 이렇게 인프라를 대충 만들어 놓은 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에다가 국부의 70%, 80%를 때려 막는,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게 한국이라는 국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의 부동산 같은 거에 장투하는 게 되게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리스크가 굉장히 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프라의 붕괴가 지금 이 정도가 끝일까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훨씬 더 우리가 예상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청구서가 날아올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부동산 이런 것들이 실질 가치가 유지가 될까요? 예,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고 하고 싶다면은 사회 기반의 그런 것들이 튼튼한 국가의 대도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한국같이 후진 돈만 많이 번 나라에다가 투자하는 거는 되게 저는 위험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은 고쳐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미 이게 다 문제인 걸 아는데도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때문에 이게 해결될 단기간도 아니고, 저는 한국이 망할 때까지 아마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기반한 이런 한국의 주택 자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베어리시한 뷰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